우리 잘 되라고 해주는 말들이 사실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직장 상사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뭐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되면서 오히려 방해하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학생 때는 싫었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말을 그대로 두되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만 해도요, 아이에게 다가가는 건 전혀 다르고 공부에나 성적에나 관계에나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초등교사로 2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아이들이 잘 나아가기 어려운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바로 이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인데 오히려 아이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성적을 떨어뜨리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죠? 우리 부모님 직접 하지 않으시니까 좀 기대감도 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요즘엔 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도 얻으셔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마디 조언도 하게 되고 이런 말 저런 말 더 잘하라고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원인이 되어서 아이들이 점점 더 공부를 하기 싫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 많거든요. 우리 잘 되라고 해주는 말들이 사실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직장 상사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뭐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되면서 오히려 방해하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학생 때는 싫었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똑같은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좋은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나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말을 그대로 두되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만 해도요, 아이에게 다가가는 건 전혀 다르고 공부에나 성적에나 관계에나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시면서 아이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좋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내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수정하셔서 아이의 공부와 관계를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와 공부를 하거나 아이의 시험 성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아이가 틀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혹시 틀리는 것에 너무 민감하시거나 너무 부정적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맞출 거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뻔해 보이는 것들 틀리고 나면 조금 민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틀렸어? 이런 이야기들 하기 쉽죠. 물론 맞으면 좋죠. 그리고 당연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공부라는 건 사실 틀리는 게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공부를 하고 있지, 아는데 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그것을 알아가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틀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무언가를 배울 때 단기간에 혹은 한 번에 그것을 완벽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면서 틀리면서 또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우리 머릿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스며드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틀리는 건 정말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틀렸을 때 아무래도 왜 틀렸는지를 묻게 되죠. 그런데 이 왜 틀렸냐라는 이런 말들이 좀 혼내는 뉘앙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너 왜 틀렸어? 라는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비판하는 느낌을 담아서 들어가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굉장히 숨기고 싶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숨기게 되면요, 그만큼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틀린 것을 수정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10%, 20%씩 올라가는 거지 0에서 100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초등교사로 2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아이들이 잘 나아가기 어려운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바로 이 틀리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봐주고 도와줘야 아이가 발전을 하잖아요. 못하는 지점들은 다 있어요. 모든 아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못하는 지점을 탁 건드려 주면서 고쳐 주면 이 아이가 한 단계 딱 올라가고, 또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아이가 틀리는 부분들을 탁 건드려 주면 탁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발전이 하는데, 정말 발전 안 하는 아이들은 딱 가리는 아이들, 딱 가리고 막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보자고 해도 엎드려서 막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틀리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선생님에게 보여줘야 네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최소한 2달에서 석 달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 왜 틀렸어? 라는 말이 사실은 2가지 뉘앙스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난하고 힐난하는 억양이죠. 너 이거 도대체 왜 틀렸어? 열심히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책임을 묻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 뉘앙스에서는 이거 왜 틀렸을까? 어떤 이유로 틀렸을까? 좀 탐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정말 굉장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비난하고 힐난하는 뉘앙스의 너 왜 틀렸어를 부모님께서 자주 반복하신다면 이 아이는 자꾸 숨기는 성향이 되면서 멈춰 있게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틀린 원인, 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린 원인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런 것은 왜 틀렸을까? 무엇을 몰랐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라는 포인트로 지도를 해 주신다면 이런 아이는 오히려 성장이 몇 배가 빠른 겁니다. 그 원인을 탐구하는 이거 왜 틀렸어? 이것은 틀린 이유를 확인해서 수정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 틀렸다, 단원 평가를 받는데 점수가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왜 틀렸을까? 약간 탐구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데 아이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단원 평가를 받는데 왜 틀렸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연산 실수가 굉장히 많구나 한다면 이런 아이는 연산 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문장제 문제를 어떻게 식으로 바꿔야 될지 모르는구나 라고 본다면 문해력과 식을 세우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는 각각의 부족한 점, 각자 못하는 점들이 있는데, 이 탐구하는 의미에서 왜 틀렸을까를 사용을 해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뭐 시험이든 수행평가든 어떤 좋은 결과를 얻고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해주십니까? 칭찬 충분히 해주고 계십니까?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박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잘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어느 순간 또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네가 그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뭐 100점 나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학원비도 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해 줬는데 좋은 결과 얻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자꾸 하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이의 사기를 꺾는 말입니다. 아이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죠. 아이의 그리고 의욕을 꺾는 겁니다.
이렇게 100점을 맞는 거, 반에서 잘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등수가 차근차근, 점수가 차근차근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로 탁 나온다는 것이 짧은 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도 그게 아이의 나름의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것을 너무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그동안의 그런 노력들이 모두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심지어 자존감까지 굉장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그것이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학생이 그럼 80점도 못 맞는 게 그게 학생이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다면 아 입장에서는 이 80점을 맞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 중에도 했고, 그리고 주말에도 했고, 저녁에도 했고, 그래서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거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겠나요? 굉장히 부족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노력해서 이 결과를 얻었는데 엄마는 이게 당연하대. 그리고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이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안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그냥 생활하는 모습을 볼 뿐이지 그 아이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데 나 혼자 하니까 나만의 노력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이걸 당연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노력과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를 낳았으니까 책임진다. 아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까지 보면서 아이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역시 학생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전혀 아닙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자기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우리 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네가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결과보다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말 멋지다. 때로는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시간이 걸리는 거다. 누구나 그렇다라고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노력하고 고통받는 것이 누구나 그렇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면 성공하는 거고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다. 누구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도 참을 수 있다.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조금 더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도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라는 비난과 힐난의 말보다는 할 수 있어. 아직은 네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라고 확신의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고 자체가 공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가 아직 최선을 다하지는 않아서 그래. 하지만 너는 분명히 할 수 있고 믿고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말들이 세뇌가 되면서 아이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네, 오늘은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한 말인데 오히려 아이의 성적을 떨어뜨리는 말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왜 틀렸어? 이런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못하면 왜 틀렸어? 라는 말로 비난과 힐난을 하고 좀 잘했을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다면 아이의 길을 꺾는 대로 꺾어 두는 겁니다. 아이가 겸손할 필요는 있지만 길을 완전히 꺾어서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어. 조금 더 노력한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틀린 지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틀렸을까? 우리가 고친다면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힘을 주셔야 되고, 아이가 또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니야. 네가 노력한 덕분에 얻어낸 결과다. 너는 칭찬받을 만하고 대단하다. 네, 단순히 결과로 100점 잘했어가 아니고 그 과정으로 네가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한 것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쁜 결과와 좋은 결과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서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나는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지라는 걸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럴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반복 훈련하고 뇌에다가 새겨 놓듯이 하신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뱉으실 수 있을 거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입에 착 붙어서 정말 예쁜 말만 하는 엄마 아빠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에게만 예쁜 말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의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배우자의 말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 한번 보내주셔서 같이 모시고 꼭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부모 중 한 분만 하는 것보다 두 분이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콩나물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